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3세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약혼자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앞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설렘과 떨림을 저도 느껴봤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제게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내내 연애다운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회계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미영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살이 넘어가면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작년 봄 제게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요. 직장 선배 언니가 소개해준 준호 씨였는데요. 첫 만남부터 정말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거든요. 30살 넘어서 결혼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내 인연을 만났다고 정말 확신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끼치실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호 씨를 만난 건 작년 4월이었어요. 직장 선배 언니가 소개해 준 건데 첫 만남부터 정말 좋았거든요. 준호 씨는 36세, IT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만난 거라 그런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였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추운 날에는 먼저 차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서 맛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죽까지 끓여서 갖다 주고 야근할 때는 야식도 시켜주고 이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준호 씨가 8개월 만에 프러포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웨딩드레스도 골랐고 웨딩홀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구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준호 씨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가 싶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업무 시간에도 틈틈이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IT 회사니까 프로젝트 하느라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게 저녁에 만나자고 해도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서 오늘은 야근해야 해서 이런 핑계가 늘어났어요. 더 이상한 건 준호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절대 제가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핸드폰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두고 제가 가까이만 가도 급하게 뒤집어 놓더라고요. 한 번은 준호 씨가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 문자 알림이 계속 와서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연락처 이름이 다 이니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K씨, J씨 이런 식으로요. 왜 연락처를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했는데
준호 씨가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제 친한 언니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언니들이 준호 오빠를 뭘 안다고 그래?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들이 저보다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더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 씨가 저와 있을 때 전화가 오면 항상 자리를 피해서 받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누구 전화야?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았거든요. 회사 동료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준호 씨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내가 정말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조각들은 계속 쌓여갔어요. 준호 씨가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고 저녁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도 늘어났죠. 가장 이상했던 건 준호 씨 친구들을 한 번도 소개받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제 친구들 다 소개시켜줬는데 준호 씨는 친구들이 다 바빠서 이런 핑계만 대더라고요. 결혼식 하객 명단 정할 때도 준호 씨 쪽 하객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준호 씨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친구가 많지 않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식 2주 전 토요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1박 2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평소에는 워크숍 가기 전에도 연락을 자주 했는데 그날은 아침에 한 통하고 나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워크숍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준호 씨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준호 씨 대학 동기이면서 같은 회사 다니는 민수 씨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어서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혹시 준호 씨 워크숍 잘 다녀왔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워크숍이요? 우리 회사 이번 주말에 워크숍 없었는데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호 씨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음날 준호 씨가 연락 와서 워크숍 잘 다녀왔어. 너무 피곤해서 연락 못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바로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준호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죠. 준호 씨가 저에게 자기 과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가족 이야기도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정도만 하고 과거 연애 경험도 별로 만날 사람이 없었어라고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과거를 많이 말하지 않는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준호 씨가 제 앞에서 절대 자신의 신분증이나 개인적인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준호 씨는 항상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저는 직접 볼 수 없게 했어요. 결혼식장 계약할 때도 준호 씨가 혼자 가서 처리하더라고요. 신랑이 직접 하겠다는데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웨딩 플래너 김 실장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신랑분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으니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혼자 오라고 하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가봤어요. 웨딩 플래너 사무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분 이름으로 저희 웨딩홀 예약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도 예약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도 예약했다고요? 했더니 네, 3년 전에 다른 분과 결혼식을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신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 씨가 3년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는 건데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김 실장님이 혹시 신랑분이 이혼 경력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네, 이혼 경력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김 실장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김 실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씨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분명히 이혼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준호 씨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도, 이혼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실장님이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랑분 이혼 사유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이혼 사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의 이혼 사유는 불륜과 가정폭력이었어요. 준호 씨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해서 이혼당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웨딩 플래너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김 실장님이 혹시 신랑분께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결혼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결혼식 연기나 취소도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씨가 자기 과거를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친구들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개인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본인에게 불리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호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식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웨딩 플래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준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 순간 준호 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준호 씨의 첫 반응은 발뺌이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웨딩 플래너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의심하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다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을 보여주자 준호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제서야 준호 씨가 그게 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걸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호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말하면 내가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과거가 과거라고요? 바람 피우고 폭력 행사에서 이혼당한 게 그냥 과거라고요?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준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갑자기 준호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냐?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 다 잊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에 온화했던 준호 씨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준호 씨가 저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벌써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세게 잡더라고요. 그 순간 웨딩 플래너가 말해준 가정폭력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손나요. 라고 했는데 준호 씨가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나 없으면 뭐야? 33살에 혼자 늙어 죽을 거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취소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식 취소할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지? 1년 동안 사귀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 같은 년한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듣기 힘든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이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1년 동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속이고 있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준호 씨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결혼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식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3일 전 저는 모든 걸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하객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취소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돈보다는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먼저 웨딩홀에 취소 연락을 했어요. 웨딩 플래너 김 실장님께 전화드렸더니 현명한 선택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죠.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결혼식 취소가 뭔 소리냐. 이미 준비가 다 끝났는데 라고 하셨지만 준호 씨의 진실을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람이었구나. 미영아 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분들이 미영아, 괜찮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라고 말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제가 예민하다고 했던 언니들이 우리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내가 너무 사랑에 빠져서 못 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식이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준호 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까지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제서야 준호 씨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 씨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각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 전 부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으로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다면서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준호 씨가 결혼 사기꾼 같은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고 제 판단력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는 하지만 거짓말쟁이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어요. 좋은 점이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보내고 있어요. 사열 라디오 여러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은 꼭 해보세요. 특히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데 감정에만 의존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보세요. 당사자는 못 보는 걸 주변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용기를 내세요. 취소 비용이나 체면 같은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미 다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 낸 게 제 인생을 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연애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솔직함과 신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것처럼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가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 씨의 진짜 모습을 떠올려요. 카페에서 저를 협박하던 그 모습, 욕설을 퍼붓던 그 모습을 말이에요.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번 일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